안녕하십니까. 지금부터 크리오에서 클리어런스와 크리피지를 분석할 수 있는 CCX 제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일단 제공된 데이터에서 서킷 브레이크라는 어셈블리를 열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여기 분석 탭에서 클리어런스 앤 크리피지라고 하는 이 부분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. 그러면 현재 어셈블리에 있는 모든 데이터가 여기 다 보입니다.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CTI 값과 그 다음에 이 부품들이 어떤 유형인지, 예를 들어서 뭐 스크류나 아니면 어떤 스프링인지 뭐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, CTI 값이 마이너스 1일 경우에는 이게 지정이 안 된 것으로서 나중에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. 그리고 CTI 값이 제로이면 그냥 도체로 보는 것이고요. 그 다음에 CTI 값이 제로보다 커지면, 즉 양수이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특히나 양수인데 값이 커질수록 전도율이 더 좋은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창에서 이제 우리가 CTI 값을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요. 탑 C라고 하는 게, 이게 파트를 눌러서 소팅을 좀 시키고 탑 C를 선택을 해서 여기서 뭐 값을 제로로 이렇게 입력을 하겠습니다. 그러면 얘는 지금 도체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. 이게 어셈블리에서는 지금 제로로 인식을 했지만 실제 이 부품에서는 아직까지 그 정보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. 그 다음에 뭐 MIR 1번, 그 다음에 블레이드 13번 이것들을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CTI 값을 또 제로로 입력을 하겠습니다. 그러면 제가 지금 3개의 부품에 대해서 CTI 값을 지정했는데, 이게 이 3개의 부품 레벨까지 전달되도록, 그 속성이 전달되도록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버튼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면 그 속성 값들이 실제 부품 레벨까지 전달이 되는 것이고요.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모델 트리, 이 창에서 보고 있지만 이 아이콘 한번 눌러주면 모델 트리에서 CTI 값을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되면 여기 CTI 값들이 쭉 보이는 것이죠. 자, 그 다음에 블레이드 5번하고 8번도 CTI 값을 0으로 입력하겠고요. 자,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우리가 사출물이 있는데 이 사출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또 툴스에서 파라미터에 들어가 보면 CTI 값이 있는데, 이게 지금 지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. 어셈블리에서도 지금 지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. 그래서 이거를 200이라는 값으로 주었고요.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사출물인데 여기가 일부분이 이제 도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을 파트가 아니라 피처로 선택을 하고 여기가 또 도체로 되겠습니다. 그래서 여기 익스트루드 1번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을 하고 여기다가 수동으로 우리가 CTI 값을 적어줍니다. 그래서 CTI는 유형이 정수기 때문에 인테저로 바꿔주겠고요. 이게 이 부분은 도체이기 때문에 제로로 입력을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걸 돌아가 보면, 파일을 닫고 돌아가 보면 다시 이제 클리어런스와 크리피지를 실행하면 이 CB 베이스가 어셈블리에서는 지정이 안 되어 있는데 파트에서는 200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 색상이 좀 다르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죠. 그래서 파트에 있는 그 정보를 가져오겠다라고 하면 얘를 선택하면 파트에 있는 정보를 가져옵니다. 200으로 되었고요. 그 다음에 이 CB 베이스에서 지금 색깔이 바뀌어져 있는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좀 다른 그 값들을 좀 보겠다. 쇼 서피스를 눌러주시면 3개의 서피스가 지금 CTI 값이 제로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. 그 정보가, 그 형상이 여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.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CTI 값이 제로인 것들, 그러니까 도체들만 내가 좀 강조해서 보겠다라고 한다면 이걸 선택해 주시면 도체들이 지금 강조되어서 보이는 상태가 되겠습니다. 자, 다시 이거를 초기화를 시키고요. 그 다음에 CTI 값이 지정되어 있지 않는 것들만 보겠다라고 체크를 해주면 이 데이터들은 지금 CTI 값이 지정이 되어 있지 않는 겁니다. 굉장히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요. 그 다음에 CB 베이스 1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 CTI 값을 200으로 넣겠습니다. 그러면 지정을 하기 때문에
바로 사라지겠죠. 자, 사라졌고요. 그 다음에 CB 플레이트 CB 플레이트는 100으로 지정하겠고, 그 다음에 CB 리테이너하고, 그 다음에 뭐 스크류 같은 것들, 요거는 도체로 지정하겠습니다. 여제로. 그 다음에 뭐 탑 1번, 그 다음에 미러, 그 다음에 ABD, 그 다음에 11번, 10번, 11번, 12번, 그 다음에 6번, 7번, 9번, 6번, 7번, 9번, 얘들도 도체로 지정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큐브랑 이제 요 데이터 같은 경우도 CTI 값을 얘네들은 200으로 좀 지정하겠고요. 자, 뭐 이 정도 지금 작업이 다 된 상태고, 지금 블레이드 이거 하고 5번하고 얘들도 도체가 돼야 되겠죠. 24번 뭐지? 예, 이거 하고 얘들도 예, 지정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이걸 꺼버리면 이제 전부 다 데이터가 다 보일 것이고요. 이거를 파트 레벨까지 다 전달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시멘트 컴포넌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, 이거는 두 개가 붙어 있을 때 그거를 한 데이터 하나로 좀 보겠다는 겁니다. 그래서 여기를 선택을 하고, 여기 보면 CBBase2라고 하는 거 하고, 그 다음에 큐브가 두 개가 있는데 이 세 개를 다 선택을 해서 마우스 가운데 버튼 눌러주면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 그 형상이 여기입니다.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부품과 이 부품, 이 부품과 이 부품인데, 큐브하고 큐브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잘못된 거죠. 형상을 지금 파악을 못한 것이기 때문에 큐브하고 큐브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빼버리겠고요. 여기는 한 덩어리다,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제외시킬 게 있다면 여기를 선택하고, 여기 보면 CB 스프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, CB 스프링을 선택을 해서 제외를 시킬 수 있는 것이죠.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다시 또 CB 스프링하고 또 스프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스프링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것들은 스프링이다 라고 지정을 합니다. 스프링이다, 스크류다 이런 것들은 다 도체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그 CTI 값이 제로로 되고 수정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. 자, 이렇게 바뀌었고요. 그 다음에 클램프 스크류랑, 그 다음에 여기 또 스크류가 있는데, 요것들은 파트 레벨이 스크류다 라고 또 지정을 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어플라이 데이터를 누르면 이제 메타 데이터에 대한 지정이 다 끝났다라고 해서 다음 단계인 일렉트릭 네츠로 넘어가게 됩니다. 근데 물론 여기서 다시 또 돌아와서 이거를 수정을 할 수 있는 것이죠. 수정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한번 경고창을 띄워주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뭐 CB 플레이트가 있는데, 이 값을, CTI 값을 뭐 제로로 입력을 하고 다시 어플라이 메타 데이터를 눌러주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지금 된 상태인데, 네츠1 있고, 여기가 있고, 보면, 첫 번째 거, 여기. 이거는 해석을 할 때 좀 항상 그 네츠 1이거나 네트 2가 될 수가 아니라 좀 다를 수 있는데, 이쪽에서 봤을 때 첫 번째, 요 부분을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이름을 바꿔줍니다. 그래서 이거를 DC 플러스다, 이렇게 좀 지정을 했고요.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를 찾아야 됩니다.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건 네 번째 거고, 예, 세 번째 거를 리네임해서 DC-로 입력을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되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오토 머지 디스턴서의 경우는 우리가 지정한 값에 따라서 이거 이상이면 자동으로 그 붙어 있다라고 가정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오토 머지 넷스를 눌러줍니다. 예, 이렇게 눌러주겠고요. 그 다음에 일단 여기 보면 색상이 지금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? 지금 이게 오토머지 네츠를 눌렀더니 15분이 바뀌었고,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거 눌러서 쇼 컨텐츠를 눌러보면 여기 어떤 것들이 지금 붙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아까 우리가 DC 플러스와 DC 마이너스를 지정을 했는데, 이 두 개를 선택해서 포텐셜로 지정을 하면 여기에는 직접 전기가 들어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터치able 포텐셜 프리의 경우는 이거는 이제
사람 직접 전기는 들어오지 않지만 사람의 인체하고 닿는 부분이다라는 부분이고요. 그라운디드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뭐 접지가 되겠고, 포텐셜 프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직접 전기가 들어오지 않지만 도체 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된 상태인데 여기서 이렇게 보고 화면을 좀 확대를 해서 여기에 스크류의 4개의 서피스 위에 엣지 말고 4개의 서피스를 컨트롤 키를 누르고 선택을 하셔가지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거를 그라운드로 접지를 시킵니다. 자, 여기 자 들어왔고요. 그 다음에 모델을 좀 회전을 시켜가지고 여기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을 선택해서 얘도 그라운드로 지정하겠습니다. 그리고 그 옆에 있는 7개의 서피스를 서피스를 선택해서 이거를 포텐셜로 지정합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네츠에 대한 부분도 다 지정을 다 끝냈기 때문에 apply electric net을 선택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UL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규격에 따라서 지정할 수 있는 게 스탠다드 테이블이고요. 이거는 우리가 그 CSV 파일, 그러니까 엑셀 파일로 그러한 그 규격을 지정을 해서 넣으면 그 규격에 따라서 바로바로 세팅을 할 수 있는 것이고, 그 다음에 커스텀 밸류의 경우는 우리가 그냥 수동으로 입력을 하겠다, 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. 그 다음에 뭐 여기서 이 컨피규레이션을 여러 가지로 만들 수 있는데, 이거를 뭐 여러 가지 규격에 따라서 만들 수도 있고, 그 다음에 제품을 좀 이동을 시켜 놓고 거기에 따라서 세팅을 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이거를 이름을 좀 바꿔 보겠습니다. 그래서 이건 뭐 UL 테스트다,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소스는 여기서 이제 DC 플러스를 선택을 하겠고요.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값들이 다 나옵니다. 그래서 지금은 이제 수동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DC 마이너스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값을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6.5에 뭐 8.3에 그라운드 그루브 루스는 위에서는 1.5다. 그러니까 이건 이거보다 더 낮으면 좁으면 무시해버리라. 그냥 바로 전기가 지나가 버리라.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.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클리어런스와 그래피지를 다 체크를 해라 라고 했고요. 그리고 이걸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. 계산 한번 하는데 제가 여기서 아까 실수했는데 이렇게 값을 넣었잖아요. 근데 여기에서 보면 이 값들을 다른 데도 다 다른 내치에도 다 넣겠다라고 하는 작업을 했어야 됩니다. 그래서 이거를 all 소스에다가 다 지정해라 라고 하면 다 값이 들어갔고 다시 계산합니다. 자, 그러면 계산이 끝났고요. 굉장히 빨리 끝났죠. 지금 제가 구동을 하고 있는 게 그 노트북입니다. 노트북인데도 굉장히 빨리 끝났습니다. 물론 이제 제품이 크다고 해서 계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아니고 제품의 형상이 얼마나 공민이 많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적게 걸리거나 하는 것입니다. 자, 그러면 여기 계산이 다 끝났기 때문에 네트 4 같은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. 근데 네트 5 같은 경우는 다 문제가 있는 것이죠. 예, 문제가 있는 상태고, 자,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는 지금 클리어런스와 크리피지가 다 문제가 있는 건데, 여기 보면 여기를 한번 눌러보면 지금은 6.5mm가 돼야 되는데 실제 6.5mm를 우리가 지정했지만 거리가 3.9mm 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. 그리고 그게 그래픽으로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. 자, 여기. 근데 이렇게 보면 좀 보기 힘들잖아요. 그래서 5.79라고 하는 이런 항목 선택해서 Show Involved Only라고 선택하면 딱 그 부분만 보입니다. 굉장히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. 네, 이렇게 되는 것이죠. 자,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, 여기도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.
그 다음에 뭐 여기서 시작점이 어디냐, 뭐 끝점이 어디냐, 뭐 이런 것들 바로바로 또 확인할 수도 있겠고요. 그리고 우리가 이 작업을 하다가 이 세팅하는 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, 너무 데이터가 크다라고 했을 때는 이 데이터들을, 해석하고 있는 데이터들을 바로 그 세이브를 시켰다가 뭐 다음 날이라든지 또 뭐 추후에 그 데이터를 불러와서 계속해서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이 화면에서 이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우리가 리포트로 뽑아야 되잖아요. 지금 하고 계시는 그런 그 수동으로 엑셀을 만드는 것처럼 그런 리포트가 필요할 때는 이 데이터를 버튼을 누르시면 지금 우리가 해석을 한 그런 결과 자체가 엑셀 파일로 바로 만들어집니다.